자, 이번 강좌는 한 6개 정도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워드 프로세서인 아리아 한글을 가지고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편집 기술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문서를 가지고, 이런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결과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일단 보고서라는 거를 다루게 되고, 이 보고서도 사실은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교수님들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게 기말 리포트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 구성 요소로는 어떤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설명이 일단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명이 그냥 아무렇게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필요한 근거, 출처,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선행 연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자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부터 소스로부터 가져온 자료들을 설명 용도로 사용했으면 그게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밝혀줘야 그 근거를 바탕으로 그 설명의 어떤 신빙성, 그 설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보고서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글을 쓸 때에는 특별하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논점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면 뭐든지 근거를 달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그 근거의 원천인 것처럼 이런 걸 표절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대학생들의 리포트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구성을 하고, 설명력 있게 체계적으로 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용한 모든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대학 과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개인이나 아니면은 팀 단위로 여러분들 이제 팀플 이렇게 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보고서의 특징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팀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팀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공헌하는 정도가 정확하게 거의 n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5명이 참여했다, 3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이, 그 보고서에 대한 공헌도가 똑같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나 더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런 게 없게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공헌도의 구성 요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개인이 작성하게 되면 또 개인이 오롯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 대학 과제용으로 내는 보고서는 분량이 작죠. 한 페이지를 내는 경우도 있고 10페이지, 20페이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0페이지 이내로 5페이지, 또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분량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보통 한 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를 들어서 3월에 계약이면은 6월 끝까지, 방학할 때까지,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 학기의 반 정도, 아니면 한 달,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정밀한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마 출제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과제를 작성할 때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수준도 감안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은 분량으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보고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이 과제용으로 내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보통은 자기가
자료를 창출해내서 연구해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제를 보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웹사이트를 뒤지거나 다른 데를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오거나 하는 식으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찾거나 웹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자료 중심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뭐 회사에 나가서 활용해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얘기할 때 1차 자료라고 하면 자기가 다 만들어낸 자료를 보통 1차 자료, 내부 자료라고 하고 2차 자료는 다른 곳에 있는 자료, 그게 외부의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부기관의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내가 재차 사용하는 것, 그거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리포트 쓸 때는 주로 이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인 연구 보고서라든가 어떤 논문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춰서 1장, 2장, 뭐 5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어떤 주제 중심적으로 그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일종의 대학 과제형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보고서를 쓸 때는 간결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요즘 학생들이 보면은 좀 자유롭게 한다고, 최근에 이제 글쓰기를 할 때 구어체를 많이 쓰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뭐 요로 끝나는 단어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모티콘 같은 걸 쓰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복사를 해서 그런지 뭐 키역 있잖아요. 크크크, 히읗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장황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그 다음에 학교 공부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잘 활용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작성 규칙,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놔라 하고 해서 이제 규칙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걸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10페이지를 써라. 그러면 딱 10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야. 5페이지 이내로 써라. 그러면 5페이지 이내로만 써야지,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6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10페이지 이상을 써라. 그러면 10페이지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쓸 때도 나름대로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5페이지짜리 보고서 제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꼴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줄 간격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대학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작성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나갈 건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교수님들이 정해준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마감 시한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준수를 하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평가 기간이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시의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뭐든지 제출하거나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다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자료 형식은 어떤 거냐 그러면, 만약에 아래 한글로 내라 그럼 아래 한글로 내야죠. PPT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내라 그럼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내면 되는데, 엑셀 파일로 내라 그러는 거를 PDF로 낸다라든가 음성 파일로 내라 그러는 거를 굳이 동영상으로 낸다라든가 이런 식의 자료 형식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는 안 낸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감점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평가자나 아니면은 이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그거를 잘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작성자 정보, 누가 썼느냐, 제목, 페이지 번호, 참고 문헌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빠뜨리고 그냥 내용만 쓴다라든가 아니면 잘 썼는데 중요한 이런 요소들 중에 한두 가지를 빼먹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느낌이 결여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또 감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100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들, 교수님들이 자 제목은 달아야 돼, 페이지 번호는 달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그 나름대로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이나 표 같은 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인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나 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 보고서의 특징에 따라. 그러면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림이나 표를 쓸 때도 그림도 가로 세로 비율이 찌그러뜨려져 있거나 표도 페이지가 갈려서 1페이지에 표 반이 나와 있고 2페이지에 또 나머지 반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전혀 불필요하게 이 보고서에서는 인용도 되지 않는 그림이나 표를 집어넣거나,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이거 얘는 장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워드 프로세서의 어떤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림의 번호, 표의 번호, 표의 모양,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 이런 것들, 그다음 위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한테 시각적으로도 좋은 그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자료를, 전문적인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막 복사를 해오고 인용을 해요. 그래도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처를 적어 놓더라도 비전문적인 모양으로 적어 놓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할 때에도 규칙에 맞게 그렇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예전에는 이 아량글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출력을 한 다음에 흑백으로 하느냐 칼라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출력을 예쁘게 한 다음에 교수님 연구실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인쇄물로. 근데 최근에는 과제를 제출하는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하든 교수님이 정해놓은 이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키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즉 인쇄물이 아니고 전자 파일 형태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로 보고서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글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 중에 컴퓨터에 있는 글꼴 중에 제일 예쁘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잘 걸맞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교수님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교수님 컴퓨터에 없는 폰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용도의 파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낭패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집에서는 이쁘고 괜찮게 보이는데 강의실에 와서 강의실에 있는 PC로 열어봤을 때 글꼴이 다 깨지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대학 과제형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술 보고서인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런 글꼴이나 이런 것들도 보편적으로 모든 PC에서 다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유형의 소스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보는 PC에 최적화된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자기야 그게 이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받아보는 평가자라든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조별로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를 같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미리 다 정해서 나중에 포맷이나 모양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원고지에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다 컴퓨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보고서 쓸 때 워드 프로세스 쓰는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것처럼 아래 한글이라든가 MS 워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문서 도구라는 게 있죠. 이거는 웹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많이 들어봤던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숙제를 낼 때 자, 뭐뭐로 파일을 작성해라 라고 지시를 내릴 때 보통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3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이 2가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특히 지정을 안 해주면 아무거나 해라 그러면은 요거 2개를 많이 하고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이 구글 문서 도구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이걸로 작성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이제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여러분들 MS 오피스를 설치하게 되면 자, 이거는 학교에 보통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많이 배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관공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는 MS 워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학교에서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 말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 MS 워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이 쓰는 워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제 MS 워드도 따로 공부를 이제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 설치해서 학교에서도 이 워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라이센스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구글 문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공동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파일들을 그 MS 워드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 다음에 아래 한글 파일도 조금은 불안정하지만 좀 읽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중심의 협업을 많이 하는 경우 협업이라는 거는 협동 작업이죠.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쓰니까 그럼 나중에 혹시 또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쓸 일이 있으면은 좀 들여다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현업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번 그 영상에서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아래 한글이라는 걸 다룬다는 거죠. 이 아래 한글이라는 거를 다룰 겁니다. 자, 아래 한글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워드 프로세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거는 딱 이걸로 쓰라고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이거를 다 써요. 이거를 뭐 100%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을 쓰면은 이 파일을 만들게 되면 확장자가 HWP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확장자에 HWPX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2021년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HWPX를 대표 확장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그러면 다 HWP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교수님들도 HWP가 확장자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도 쓸 수 있으니까 그대로 쓰되 HWPX라는 것도 지금부터는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에도 엑셀의 확장자를 XLSX라고 하고 PPTX는 파워포인트고 MS 워드는 DOCX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 X는 원래는 XML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이제 이름인데 이제 거기서 따온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진 건데 아래 한글도 똑같이 XLSX나 PPTX나 DOCX는 이것도 쓰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HWPX도 그때부터 있긴 있었지만 이제 보편화가 되지 않았죠. 대표로 쓰지 않았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HWPX를 이제 대표적인 확장자로 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아래 한글 화면인데 이쪽에 보게 되면 도구에 한번 보게 되면 여기 환경 설정이 있죠. 환경 설정에 보게 되면 이쪽에 편집이 있고 파일이 있어요. 파일에 보면은 자, 다음 형식으로 파일 저장한다. 자, 이거를 자, 내가 만드는 아래 한글 파일을 HWP로 쓸 거냐, HWPX로 쓸 거냐, 이 둘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HWPX로 쓰는 게 이제는 디폴트 기본이 됐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혼선이 있거나 당분간은 교수님들한테 이런 파일을 제출할 때는 HWP로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거를 모르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 회사를 다니든 교수님들이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때는 HWPX라는 거를 쓰지만 제출하거나 이럴 때는 HWP로 당분간은 앞으로 이게 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HWP로 작성을 해서 제출할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도구에서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어디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나한테 보내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두기로 하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일단은 아래 한글을 열고 보고서를 뭔가로 채워나가는 과정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팁들을 확인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래 한글을 시작하고 그쪽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자, 보고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글꼴로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 채웠으면은 표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본문 제목들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이거는 보고서로서 체계를 갖춘 거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편집할 때는 이런 그 다양한 요령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책 같은 거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령들, 팁들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겠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시각적으로든 또 정보 전달에 중요한 도구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게 도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아래 한글은 이 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끝에 나가면서 이제 보고서에는 참고 문헌을 작성해서 보고서가 끝나거든요. 다 결론이 끝난 다음에 그럼 참고 문헌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제출하는 단계는 어떤 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강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 한글을 열어서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는 요령들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